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우리가 앞에서 순서에 의해 가지고서 TSB, SC에 대해 가지고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B, SC는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해가지고서 캐리어 반송파를 전력을 보내지 않는 양측파대 변조 이걸 하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조기 형태를 다시 한번 그리게 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그랬죠. 그 입력 신호는 메시지 신호죠. MT 메시지 신호 MT인데 실질적으로 이 블랙박스 변조기가 블랙박스인데 이 안에서 하는 것은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뭐하고 곱하기 하냐면은 캐리어 웨이브를 우리가 SCT라고 이렇게 했죠. SCT는 A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해가지고 오메가 CT죠. FCT 또는 우리가 A 코사인 오메가 CT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두 개를 갖다 곱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하면은 그 변조된 신호, 모듈레이티드 된 신호 SMT는 MT에다가 A를 곱해 가지고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온 신호 이렇게 곱하면은 이 곱한 것이 어떻게 해서 낮은 여기 기저대역의 낮은 주파수 성분을 여기 FC라는 높은 주파수 성분으로 옮기게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지난 그 신호 해석을 하면서 왜 퓨리의 변화를 갖다가 배웠는가, 이거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증명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교과서를 그 페이지를 151페이지입니다. 잠시 교과서를 갖다가 한번 보면은 보면은 151페이지 보면은 이 테이블이 나와요. 이 테이블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XT하고 HT를 시간축에서 곱하면은 주파수 퓨리에 트랜스폼에서는 각각의 컨볼루션 한 것에 곱으로 나온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공식이 있냐면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이파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2분의 1의 델타 F-F0 코사인을 퓨리에 트랜스폼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죠. 이런 식의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증명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를 증명을 갖다가 한번 해보는데, 증명을 해보기 전에 이것을 그림으로 갖다가 한번 나타내 보면은, 이게 MT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긴 아주 천천히 변하는 신호지 않습니까? 느릿하게 트내고, 그 다음에 이 캐리어 웨이브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주파수가 높은,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주파수가 높은 것을 합니다. 이 두 개를 갖다가 곱한 거지 않습니까? 이 곱하면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곱하면은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 포락선이죠. 포락선이 이렇게 되고 요 사이에서 캐리어가 이렇게 왔다 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주파수가 옮겨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을 FT 이렇게 퓨리에 트랜스폼, 요것에 FT
퓨리에 트랜스폼, 요거 뒷골 한 것에 퓨리에 트랜스폼을 갖다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MT 신호에는 기저대역 신호라고 해가지고서 퓨리에 트랜스폼 하면 여기는 당연히 시간이겠죠. 여기 시간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주파수가겠죠. 주파수를 갖다 이렇게 나타나면은 최대 주파수가 높지 않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것이 음성이라고 하면은 4kHz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측파대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거 최대가 맥스 FM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FM. 이걸 우리가 상측파대, 이걸 하측파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여기 A 코사인 2파이 FCT인 이 캐리어의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캐리어 주파수는 굉장히 높잖아요. 이건 굉장히 낮고 높은데 이 정도가 있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FC, 여기도 FC, 마이너스 FC 이 지점에서 가가지고서 여기에서 임펄스가 이만큼 튈 거란 말이야. 임펄스가 얼마로? 2분의 A만큼 크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튈 거라고요. 2분의 A만큼 크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틀 거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식에서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시간 영역에서의 XT하고 HT를 곱한 것에 퓨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XF하고 HF의 컨볼루션이라고 그랬어요. 컨볼루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곱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컨볼루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컨볼루션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자, 여러분들 컨볼루션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컨볼루션에서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임펄스 컨볼루션이라고 그랬어요. 컨볼루션에서 제일 쉬운 것은 임펄스 컨볼루션이라고 했습니다. 자, 임펄스하고 어떤 신호하고 컨볼루션을 하면은 바로 어떤 신호,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거 신호하고 요 신호하고 요거하고 컨볼루션을 갖다 실행하면 요 지점에서 여기서 높이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MT의 시그널은 뭐 1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고, 또 마이너스 F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얘가 그대로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F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요 신호가 요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높이는 2분의 A로 줄어들겠죠. 요거 1에서 2분의 A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요 신호가 요 신호가 이리 옮겨가고 또 요리 옮겨가고 이렇게 두 군데로 옮겨갔어요. 근데 이쪽은 플러스 주파수고 이쪽은 마이너스 주파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이너스 주파수라는 것은 가상적인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원래 FM만이 있던 것이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죠? FC에다가 플러스 FM이 되고 요 밑에는 FC에다가 마이너스 FM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대신 이제 진폭은 여기 1이었다면 2분의 A로 변경이 된 거죠. 진폭은 달라졌지만 모양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낮은 대역에 있던 주파수가 높은 대역으로 옮겨 탄 거죠. 그래서 쭉 가는 거예요. 복조는 다시 이것을 이쪽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증명을 갖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컨볼루션을 알게 되면은 정말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컨볼루션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차를 갖다가 돼야 됩니다. 자, 한번 고차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고차는 우리가 이제 니마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한번 관찰을 갖다 한번 해봅시다. 자, 진폭 변조를 하게 되니까, 원래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가 0이잖아요. 0이고, 여기가 FM이고, 마이너스 0.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플러스 쪽만 있는 것이지, 마이너스 쪽은 가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이 부분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B라고 해가지고, 대역폭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대역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있던 부분도 이쪽으로 오니까 이것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역폭이 원래 B에서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대역폭이 2B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역폭은 FM이었는데 2F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폭 변조를 하면은 대역폭은 밴드위드스는 2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럼 왜 이게 대역폭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통신에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 대역폭이 좁느냐 넓으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동시에 전송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 대역폭이 작으면 그 어떤 구간에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차선이 좁으면은 여러 차선을 만들 수 있지만은 한 차선이 넓으면은 여러 차선을 갖다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진폭 변조를 하면 대역폭은 2배가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단점이 되겠죠. 단점. 위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장점이 아니고 이것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단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뭡니까? FC는 신호의 대역폭이 B면은 캐리어 주파수는 FC는 이게 신호 캐리어 주파수는 반송파 주파수는 캐리어 주파수는 신호의 기저대역 신호입니다. 신호의 대역폭이 B면 EB보다도 EB보다 EB보다 커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FC가 EB보다도 커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캐리어 주파수가 FC가 이만큼 있다면은 이것이 센터로 오면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안 되는 거야. 이것이 B고 이것이 B다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FC는 EB보다도 커야 된다. 훨씬 크죠, 사실은. 훨씬 커야 되지. 그냥 뭐 조금 커 가지고서는 변조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훨씬 커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DSB SC에서는 캐리어 주파수, 반송파 주파수의 임펄스 성분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임펄스가 전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하고 곱한 면적이 여기에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임펄스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서 이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이거죠. 이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바라는 DSB SC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기사 자격 시험이랄지 이런 데에서 객관식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이 사항들을 관찰을 갖다가 꼭 하셔가지고서 요거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 DSB SEC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한번 스스로 연습을 안 하면은 실질적으로 배움의 효과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 홈워크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홈워크를 여기다 왜 내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강의를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내니까 자, 입력 메시지가 그래서 홈워크입니다. 제출은 4월 1일까지 제출을 좀 해주시고, 제출 방법은 손으로 풀어서 저에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제출을 갖다가 해주시고, 자, 문제가 뭐냐? 문제는 좀 쉬운 거예요. 그 MT가 메시지 신호죠. MT가 사인 2파이 FMT이고 반성파 주파수 SCT가 코사인 2파이 FCT일 때 변조된 신호의 파형과 스펙트럼을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그래서 단 FM은 여기에서 10Hz, FC는 1kHz, 10배, 100배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그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것이 프리퀀시 측에서 본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그럽니다. 요것을 갖다 하는데, 현재 요거까지는 똑같고, 요것을 사인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뭐, 여러분들 또 혹시 모르니까 힌트를 주자면은, 사인, 2파이 FMT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j2분의 1의 델타 F-FM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F 플러스 FM 표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그림은 어떤 식으로 그렸었습니까? 여기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에서 F는 이꼴 FM일 때 이렇게 j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FM일 때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마이너스 FM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죠. 이거 마이너스니까 j2분의 1 여기에 주파수 이런 식으로 표시를 갖다가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